해마다 이맘때면 시장 골목은 찬바람과 함께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과 갓 쪄낸 떡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한데 어우러져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내지요. 그 골목 끝자락 낡은 간판을 단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른을 넘긴 정분옥 할머니의 국밥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립니다. 분옥 씨는 투박한 손으로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뜨거운 국물을 연신 퍼 나릅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지만 닦을 새도 없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던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에 달린 낡은 종이 딸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점심 손님이겠거니 생각하며 분옥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빈자리 금방 날 겁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손님은 자리를 찾지도 주문을 하지도 않은 채 입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 이름을 부릅니다. 정분옥 사장님, 여기 계신가요? 그 목소리가 분옥 씨의 귓가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국자를 든 분옥 씨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꿈속에서도 수만 번은 들었을 법한 그 가느다란 음성이었죠. 분옥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자욱한 국밥 김 너머로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지만 분옥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게 했던 딸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은 아주 찰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를 엄습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당혹감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쇠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철그렁. 날카로운 금속음이 식당 바닥을 때렸지만 분옥 씨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영과 눈이 마주칠까봐, 지영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올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분옥 씨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옆에 붙어있는 어둡고 좁은 창고 안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창고 안은 퀴퀴한 쌀 포대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합니다. 숨을 몰아쉬며 문틈 뒤로 몸을 바짝 붙인 분옥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혹여나 거친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서요. 어머 사장님, 어디 가셨지? 손님 잠시만요. 주방 이모가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바깥에서는 상황을 모르는 직원이 당황하며 지영을 응대합니다. 분옥 씨는 창고문이 좁은 틈새로 지영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영은 한참 동안 식당 내부를 두리번거립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식탁과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메뉴판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듯 했습니다. 지영의 뒷모습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냘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분옥 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 아이의 손을 맞잡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진 세월을 버티며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지영은 한참을 더 서성이다가 결국 나지막한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지영의 퇴장을 알립니다. 지영의 뒷모습이 시장 골목의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분옥 씨는 창고문을 열고 나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아니, 분옥 형님. 왜 바닥에 앉아 계셔?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옆집 채소 가게 주인 만수 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다 놀라며 묻습니다. 만수 씨는 넛이 나간 듯한 분옥 씨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평소 호랑이 선생님처럼 꿋꿋하던 분옥 씨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죠. 분옥 씨는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툭툭 텁니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려네.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아직 한창 손님이 올 시간인데도 분옥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님들을 내보내고 무거운 철제 셔터를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내려버립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셔터는 마치 분옥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 같아 보였습니다. 어두컴컴해진 식당 안에 홀로 남은 분옥 씨는 텅 빈 홀을 바라보며 지영이 다시 나타날까봐 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염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시끌벅적하던 시장 골목이 고요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내려진 식당 셔터 틈으로 찬 바람이 간간히 새어 들어오지만 분옥 씨는 전등조차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 딸 지영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오래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영이가 살았던 옛 동네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의 모진 불화 끝에 빈손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던 그날. 이후 분옥 씨의 삶은 오직 한 사람, 지영이를 향한 죄책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자식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자책은 칼날이 되어 분옥 씨의 가슴을 매일같이 후벼 팠지요. 하지만 분옥 씨는 딸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아이의 자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분옥 씨가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기억은 지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운동장에는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과 그 손을 잡은 부모들로 가득했지요. 분옥 씨는 행여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교문 뒤 낡은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노란 책가방을 메고 병아리처럼 아장아장 걷던 어린 지영이의 뒷모습. 그 작은 어깨를 보며 분옥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이구 우리 지영이. 저렇게 예쁘게 컸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분옥 씨는 차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담벼락 너머로 지영의 이름만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분옥 씨는 그림자처럼 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일 용기는 없었지요. 대신 그녀는 지영이네 옆집에 살던 고향 동생 영자를 남몰래 찾아갔습니다. 영자야 이거. 우리 지영이 좀 갖다 줘라.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산 거야. 새 옷이랑 연필이랑. 애비가 술 마시느라 이런 것도 못 챙겨줄게 뻔하잖니. 영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분옥 씨의 거친 손을 맞잡곤 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직접 가서 줘. 지영이가 엄마 얼마나 찾는데. 그 말에 분옥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저 지영이가 새 옷을 입고 새 학용품으로 공부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멀리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영이가 물건을 전달받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분옥 씨는 며칠 동안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죠. 사실 분옥 씨의 가방 안에는 항상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다는 짧은 네 글자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썼다 지운 편지였지요. 하지만 분옥 씨는 끝내 그 편지를 영자에게 건네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애미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내가 나타나면 그의 앞길에 재만 뿌리는 꼴이지.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라는 낙인이 지영이의 인생의 짐이 될까봐 분옥 씨는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살기로 했습니다. 지영이가 번듯하게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그녀는 이름 없는 후원자로 남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갑니다. 분옥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한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나무 갯짝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타 누렇게 변해버린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습니다. 지영이가 걸음마를 떼던 시절 큰맘 먹고 사주었던 신발이지요. 분옥 씨는 거친 손마디로 아기 신발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낮에 본 지영이는 어느새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깨끗한 얼굴과 단정한 옷차림을 보며 분옥 씨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숨이 막히는 듯한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잘 커줬는데 애미는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지영아, 지영아. 어둠 속에서 분옥 씨의 낮은 흐느낌이 시작됩니다. 딸을 보고 싶은 간절함과 마주할 수 없는 비겁함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림자로 살았던 분옥 씨에게 오늘 지영이가 남기고 간 공기는 너무나 뜨겁고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분옥 씨는 아기 신발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제의 소동이 꿈이었길 바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의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가라앉아 있었지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식당 구석을 지키던 그녀는 혹시라도 지영이가 다시 찾아올까 봐 차마 셔터를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옥 씨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엄마의 흔적을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 그녀는 다시 시장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에 목도리를 두른 지영이는 굳게 닫힌 분옥 씨의 식당 앞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입구 쪽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만수 씨였습니다. 만수 씨는 어제 오늘 평소와 다른 분옥 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 지영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죠. 그는 서둘러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분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나야 만수. 어제 그 참하게 생긴 여편네가 또 왔어. 지금 식당 앞에서 서성대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형님 찾는 모양인데 내가 말해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만수 씨의 목소리에 분옥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급히 식당 안쪽 작은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만수야. 절대로 내 얘기하지 마라. 나 지금 여기 없는 거다. 알았지? 분옥 씨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본 지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옆집 상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국밥집 사장님 오늘 어디 편찮으신가요? 어제도 뵙질 못해서요. 방 안의 분옥 씨에게는 지영이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지영의 질문에 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옥 씨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 사장님. 그 양반이야 이 시장에서 제일 가는 성실파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평생을 새벽같이 나와서 장사했는데 어제 오늘 참 이상하네. 아마 어디 몸이 좀 축나셨나 봐. 맞아요. 정 사장님만큼 정직한 사람 없지. 음식 가지고 장난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안 지나치는 속 깊은 양반이라니까.
이웃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어둠 속에 숨은 분옥 씨의 어깨는 더욱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법 없이도 살 정직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분옥 씨 스스로는 평생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살아온 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지영이가 자신의 초라한 과거와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될까봐 분옥 씨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 동안 이웃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엄마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평가를 받으며 견뎌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이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어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종이를 찢어 식당 유리문 틈에 단단히 붙여두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영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시장통이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을 때 분옥 씨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문틈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낚아채듯 쥐었습니다. 종이에는 지영의 마음을 담은 듯 정갈하고도 간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영이에요. 꼭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분옥 씨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메모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미안함이,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분옥 씨는 지영을 향한 이 숨바꼭질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선 분옥 씨의 눈가에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였습니다. 식당 문에 붙은 쪽지를 떼어낸 뒤에도 분옥 씨의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요. 지영이가 자신을 뵙고 싶어 한다는 그 한마디가 분옥 씨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결국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유일하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던 고향 동생 영자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영자는 식당 구석에 넛을 놓고 앉아있는 분옥 씨를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옥 씨는 영자의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지영이가. 그 아이가 여길 찾아왔다. 어제도 오늘도 왔어. 대체 어찌 알고 온 걸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말해준 거니? 분옥 씨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분옥 씨의 거친 손등을 덮어주었지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진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지영이 다 알고 있었어. 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예전부터 다 알고 찾아온 거야. 그 말에 분옥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학용품이랑 옷 맡기면서 절대로 엄마가 보낸 거라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어린 것이 엄마 보고 싶어 우는 걸 보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지영이가 중학생쯤 됐을 때 넌지시 말해줬어. 이거 사실은 내 엄마가 고생해서 사보내는 거라고 엄마는 한순간도 너 잊은 적 없다고 말이야. 분옥 씨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그림자로 남았다고 믿었던 그 세월 동안 지영이는 이미 엄마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옥 씨의 눈물 젖은 선물이 딸의 손에 쥐어질 때마다 지영이는 그것이 엄마의 사랑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던 겁니다. 언니, 지영이 엄마 원망 안 해. 오히려 그 선물들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 버린 게 아니구나 생각하며 버텼대.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하고 훌륭하게 컸어. 영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분옥 씨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영과 듬직한 사위, 그리고 지영을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이 분옥 씨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지영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잘 되는 게 엄마의 미안함을 덜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언니 얼굴 당당하게 보고 싶어서 말이야.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지영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분옥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동력 삼아 누구보다 예쁘고 단단한 꽃으로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영이의 인생에 짐이 될까 봐 스스로를 지워왔던 그 모진. 세월이 사실은 딸에게도 큰 아픔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언니, 지영이는 이제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언니가 도망치면 지영이는 또다시 엄마한테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입게 될 거야. 그게 정말 지영이를 위하는 길일까? 영자의 나직한 물음이 분옥 씨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분옥 씨는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던 지영의 메모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를 꼭 뵙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문장이 이제는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옥 씨는 고개를 들어 식당 셔터 너머 내일 다시 지영이가 서 있을 그 길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대신 딸이 내민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임을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평생을 지워왔던 엄마라는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해 분옥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뒤에도 식당 안의 공기는 한동안 정지된 듯 고요했습니다. 낡은 형광등만이 지익지익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분옥 씨는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던 지영의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러 번 구겨지고 펴진 탓에 종이는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위에 정갈하게 적힌 11자리의 전화번호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애미가 잘못했다. 그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지, 이런 변명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겠니.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 동안 분옥 씨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홀로 연습해온 사과의 말들과 가슴속. 깊은 곳에 쟁여두었던 구차한 변명들이 엉켜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 하는 지영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분옥 씨는 마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몰아쉬며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지영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수화기 너머의 존재가 엄마라는 것을 직감한 딸의 눈물 섞인 숨소리였지요. 그 가느다란 울음소리에 분옥 씨의 가슴을 막고 있던 둑이 단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지영아, 지영이니? 애미다. 애미야. 간신히 내뱉은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가로질러 마침내 닿은 서로의 목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진한 진심과 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내일 아침 북적거리는 시장 식당이 아닌 집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기 위해 조금 더 차분하고 정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분옥 씨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국밥을 말아오고 나물을 무쳐온 손이었지만 오늘은 오직 제 자식만을 위한 밥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밤은 이미 깊어 시장 골목의 상점들이 하나둘 불을 껐지만 분옥 씨의 식당 주방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분옥 씨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좋은 나물들을 꺼내 정성껏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릴 적 유난히 좋아하던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무침을 위해 물을 끓이고 소금 한 꼬집을 넣는 일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직접 담가 장독대 깊은 곳에 묵혀두었던 간장과 된장을 항아리에서 꺼낼 때 그녀의 손길에는 설렘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애미가 해준 밥 한 그릇 먹고 싶어서 그 고생을 하며 여길 찾아왔을 텐데 맛없으면 어쩌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분옥 씨의 입가에는 긴장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늘을 찍고 파를 써는 경쾌한 도마 소리가 적막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새벽녘 가게 앞을 지나던 만수 씨가 늦게까지 켜진 식당 불빛을 보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분옥 씨의 그림자를 보며 이제야 형님이 마음의 빗장을 열었음을 짐작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음식 준비를 마친 분옥 씨는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주름 깊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거친 손마디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하얗게 내려앉았는지, 눈가의 주름은 왜 이리 깊어졌는지 새삼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딸 앞에 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여전히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이제 분옥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늙고 초라한 얼굴조차 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운 엄마의 모습일 것임을 이제는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분옥 씨는 지영을 위해 정성껏 싸둔 보따리를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도망을 끝내고 이제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을 안아줄 준비를 마친 분옥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원은 아직 밤의 차가운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 고요한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이나 일찍 도착해 벤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담긴 보따리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식을까 봐 수건으로 겹겹이 감싼 보따리를 분옥 씨는 마치 어린 시절의 지영이를 품에 안듯 꼭 쥐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도 분옥 씨의 고개는 자꾸만 공원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안개 낀 산책로 끝에서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옥 씨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꿈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걸음걸이,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뚫고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지고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이 찰나의 침묵 속에 응축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주 천천히 분옥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대한 산을 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딸의 얼굴은 어느덧 중년의 기품이 느껴지는 성숙한 모습이었지만 큰 눈망울만큼은 분옥 씨의 기억 속에 남은 어린 지영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며 분옥 씨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내밀어진 분옥 씨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물마를 날 없이 일하며 굳은 살이 박인 엄마의 손등 위로 지영 씨의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분옥 씨는 딸의 얼굴을 참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바보처럼 되풀이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엄마의 모습에 지영 씨는 소매 끝으로 분옥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라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요. 영자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멀리서 나를 지켜봐 왔는지, 내 졸업식 때도 학교 뒷담화 너머에서 울고 계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지영 씨의 따뜻한 위로에 분옥 씨는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날카로운 가시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한 통증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분옥 씨는 이제야 가슴 깊숙이 묻어두어 곪아버린 그날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왜 어린 딸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정들이었지요. 그 당시 분옥 씨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무능한 어미였습니다.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행패를 부리던 남편과 그런 아들만 감싸며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던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시댁에서는 지영이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지영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평생 딸의 얼굴도 못 보게 하겠다는 협박과 서슬 퍼런 구박이 이어졌지요. 법적인 권리도 돈도 없던 분옥 씨에게 그것은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데려와 봐야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시킬 것 같아서 그 집에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공부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지영아, 그게 이 애미의 짧은 생각이었어. 매일 밤 내가 보고 싶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내 앞길이 꼬일까 봐 숨어서만 봤단다. 분옥 씨는 평생 가슴에 고여있던 응어리를 개어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영 씨는 엄마의 고백을 묵묵히 들으며 홀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을 엄마의 외로움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 자신을 지켜봐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 것이었는지 지영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찬통들과 정성스레 묻힌 나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영아, 너 어릴 때 이 시금치 나물이랑 고사리 참 좋아했잖니. 애미가 밤새 다듬었다. 국은 조금 식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좀 먹어보렴. 분옥 씨는 챙겨온 숟가락을 닦아 지영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영 씨는 엄마가 건넨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만에 맛보는 엄마의 손맛. 어릴 적 투정 부리며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밥을 씹을수록 목이 메어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엄마의 눈물 맛이 섞여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성찬이 되었습니다. 울면서 밥을 넘기는 딸의 등을 분옥 씨는 가만가만 쓸어내렸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20년의 거대한 문턱이 낮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원 벤치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으며 모녀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상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가방 안쪽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와 듬직한 인상의 남편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엄마, 이 애가 첫째 민준이고요. 요 녀석이 막내 서윤이에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엄마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씩씩해요. 분옥 씨는 사진이 다를까봐 차마 꽉 잡지도 못한 채 건네받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들의 얼굴을 주름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쓸어내렸습니다. 자신을 닮은 듯하기도 하고 지영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 듯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저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분옥 씨의 눈가엔 다시금 기쁨의 물기가 어린 채 사진 속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는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엄마가 보여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처럼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는 없었어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바르게 키웠다고요. 엄마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누군가 내 책상에 몰래 두고 갔던 그 예쁜 필통이랑 공책들이요. 전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엄마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 학용품들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부적 같았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 지칠 때마다 그 필통을 만지며 견뎠거든요. 분옥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장사하며 번 푼돈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 몰래 학교에 찾아가 두고 왔던 보잘것없는 선물들이었는데 딸은 그것을 평생의 버팀목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낸 작은 마음들이 딸의 외로운 시간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옥 씨는 비로소 오랜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장통에서 만수 씨가 속 썩였던 이야기, 지영 씨가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소소한 고충들. 평범한 모녀라면 진작에 나누었을 그 평범한 대화들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진귀한 이야기처럼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분옥 씨는 걷는 내내 자꾸만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멀리서 딸의 뒷모습만 쫓아다니며 눈물을 훔쳤던 그녀에게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딸의 옆모습을 보며 걷는 이 순간은 마치 현실이 아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딸의 옆얼굴을 보며 분옥 씨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정말 내 딸이 내 곁에서 나랑 같이 걷고 있구나. 한참을 걷던 지영 씨가 분옥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만간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시장 식당으로 갈게요. 그때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국밥 꼭 말아주셔야 해요. 우리 할머니 손맛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제가 자랑 많이 해뒀거든요. 서윤이가 할머니 국밥 빨리 먹어보고 싶대요. 그 말에 분옥 씨의 가슴속 마지막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통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숨을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굽어있던 분옥 씨의 허리가 모처럼 꿋꿋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며 공원 전체가 황금빛 노을로 물들어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할 시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희망이 그 짧고도 긴 포옹 속에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지영아, 조심히 가거라. 애미가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 알았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분옥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환한 미소를 띠며 힘차게 손을 흔들었죠. 차가운 저녁 바람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는 분옥 씨. 생애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분옥 씨의 평범했던 국밥집은 이른 아침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통의 풍경이었지만 오늘 분옥 씨의 식당 안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만큼은 유난히 맑고 경쾌하여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바로 딸 지영 씨가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정식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차에서 내린 두 손주가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식당 안으로 활기차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라는 그 달콤하고도 가슴 벅찬 부름에 분옥 씨는 닫고 있던 행주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보는 분옥 씨의 가슴에선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만큼은 슬픔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식당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분옥 사장님. 저렇게 점잖은 사위랑 인형 같은 손주들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여태 어떻게 참았어? 정말 축하해요. 축하해. 건너편 청가물 가게 아저씨도 옆집 수선집 할머니도 한마디씩 보태며 제1인 양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딸이 올까 봐 뒷문으로 숨어 다니고 아는 척도 못했던 그 모진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분옥 씨는 이제 당당히 정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손님과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든든한 조력자였던 만수 씨와 영자 씨도 함께했습니다. 만수 씨는 허웃으며 듬직한 사위에게 술을 한 잔 권했고 영자 씨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가봐라. 내가 엄마가 너 평생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이제 효도할 일만 남았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모녀의 재회를 지켜보는 그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축배를 드는 그 순간 식당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을 자리에 앉힌 분옥 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수만 번도 더 해온 국밥 끓이는 일이지만 오늘은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사위와 손주들 그리고 내 귀한 딸 지영이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분옥 씨의 손길에는 정성이 한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 맛에 살고 이 맛에 요리하는 거지.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한 국물을 보며 분옥 씨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이라는 온기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수시로 반찬 그릇을 들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비법이 담긴 나물을 배우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에서 함께 땀을 흘렸지요. 모녀는 그렇게 요리를 하며 잃어버렸던 20년의 시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이제 분옥 씨의 깊은 손맛뿐만 아니라 그녀의 밝고 편안한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사장님, 딸 찾고 나서 얼굴이 10년은 젊어졌다니까. 역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해. 라며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분옥 씨의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데모 같던 죄책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딸과 손주들을 향한 가없는 사랑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소박한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어두웠던 식당 구석에는 지영이 사다 놓은 예쁜 화분들이 놓였고 분옥 씨의 표정은 그 꽃들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분옥 씨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소중한 밥을 짓는 날이라 생각하며 커다란 무쇠 솥뚜껑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며 식당 안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분옥 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도망과 숨바꼭질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엄마 정분옥으로 돌아와 생애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옥 씨의 국밥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사랑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